장동혁 대표가 뭔가 강공을 취하고 있잖아요. 적과 싸워야 할 때 뒤에 숨어진 애다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인다면서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청년 정치인들 실명 언급하고 거론되는 의원들이 다 초선의 젊은 사람들. 그렇죠.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 최고 때 공신이죠.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차기 전당대회 때 본인이 뭐 생각도 한다. 그래서 김재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윤리를 꺼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날도 더운데 이제 국민들이 속 터지는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홍명보 감독이 귀국했죠. 우리가 정치 유튜브니까 사실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홍명보 감독과 제일 닮은 리더는 누구? 1번 정청래, 2번 장동혁. 하나 둘 셋. 아니 이건 정해진 거 아니야? 장동혁이지. 이게 2번이지. 그래요? 왜요? 이게 답정넌데. 그래 난 어렵던데. 정청래 이따 사퇴했잖아. 사퇴를 근데 뭐 저기 출마하려고 사퇴한 거지. 이게 그렇죠. 내려온 건 아니잖아. 다시 좀 다른데. 그래도 장동혁이죠. 아, 왜냐면 이제 지도력이나 리더십이나 전략이나 네. 이런 게 뭐 엉망이나 이거로 보면 사실은 뭐 실력이나 또 출중한 스타 플레이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역대급의 선수단이죠 사실은.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는 16강, 8강까지도 가 있는데 네. 3차전 마지막 졸전이잖아요. 더군다나 다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손흥민이 갑자기 벤치에 앉아 있는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축구 협회 문제, 그다음에 팀 내의 어떤 그 알력 문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정치권의 이제 대표적인 인사가 결국은 현재 야당의 장동혁 대표 비슷한 그 사람 아니냐. 뭐 이런 게 대체적으로 예, 온라인에도 많이 퍼져 있고. 왜냐하면 또 질문도 많더라고 그런 질문. 손흥민 같은 또 그 김민재 이런 훌륭한 저 글로벌한 탑스타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전을 쳤다는 것은 김근식 같은 훌륭한 당협위원장이 당에 있는데도 당이 저렇게 엉망이다는 점에서는 홍명보와 장동혁이 닮았다. 그리고 김근식과 손흥민이 닮았다. 뭐 이런 거. 김근식이 지금 벤치에 앉아 있잖아. 이건 과도하다. 원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용인술의 문제가 일단 있는 거죠? 배지를 달고 얘기해. 아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 있는데 배지를 어떻게 달아? 아니 다 기회를 줬는데 떨어졌잖아. 그건 아니지. 실전합시다 우리. 그 철근 형님 최근에 SNS 보니까 원래 이제 김철근 TV 하는 건 알았는데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뭔가 지금 인플루언서 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제가 김철근 TV라고 개인 채널이 있는데 그게 한 3만 명 넘어요 구독자가.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초기 가입자입니다. 선거 끝나고 한동안 좀 있다가 아 이게 주말에 가끔 그래도 사무실 나가서 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좀 하나씩 올려보자 이런 생각에 한번 시험 삼아 해본 겁니다. 그럼 김철근 TV 올리는 걸 페북에 다시 올린다고? 네, 페북에 한번 올려봤어요. 네, 쇼츠를 한번 올리셨다. 아, 저도 김근식 TV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본래는 두근두근 근식 TV였는데 제목이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김근식 TV로 바꿔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법정모독처럼 훌륭한 유튜브에 나온 장면 화면 중에서 재밌는 걸 이렇게 쇼츠로 잘라서 올리시는 수처를 밝히고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오늘도 댓글 주시면 소개하고 커피 쿠폰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형님들도 마음에 드시는 그 아이디 내용 픽하시면 같이 소개하는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결국은 뭐 황행커 가든 뭐 아니요 오늘 그럼 드릴게요. 형님 고르세요. 검색을 못해.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그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이 공개 발언에서 대표 거취를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사퇴는 하지 않는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일단 먼저 지도부와 친한 게 충돌하는 영상부터 보시죠.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말하면서 저는 기억나는 건 징계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 대표님 좋아합니다. 정말 앞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당이 정말 원팀을 가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님 내려오셔야 합니다. 우재준 최고 이 공개석상에서 국민들 다 보는데 우리 당의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님을 공개 모욕하는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이렇게 공개 충돌하고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을 하고 법사위원장이 정해지면
이제 물러나겠다는 기사가 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장 대표가 직접 SNS에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올렸거든요. 진짜 물러날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면 누구 말처럼 이제 좀비 정당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좀비 정당이죠. 이미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실기한 게 시기를 놓친 게 6.3 지방선거 끝나고 벌써 한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왔던 사퇴 요구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대로 가서는 총선도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사퇴 요구했는데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사퇴하려면 좀 생뚱맞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사퇴를 하라고 해도 물러나지 않을 장 대표라고 한다면 우재준 최고가 정말 이렇게 싸우긴 합니다만 더 이상 뭐 저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냥 제 생각에는 네. 깔끔하게 우재준 최고 사퇴하고 나오는 게 나아요. 어차피 본인이? 좀비인데 본인은 거기서 발을 빼고 나오고 양양재 최고도 사퇴 요구를 했으니까 본인이 발 빼고 나오고 네. 알아서들 해라. 그리고 지금 국민도 그렇고 저 같은 원외 당협위원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별 관심이 없어요. 지도부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발 빼고 나오는 게 낫다. 계속 사퇴하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저렇게 싸우면 이게 예전에 문재인 당대표 때 했던 봉숭아학당 같아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저게. 한쪽에서 앉아서 사퇴하죠. 예. 네가 사퇴해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당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을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일단 지도부에서는 들어와, 문재인 들어와 정책을 하고 사퇴하고 있고. 나오는 게 이제는 할 만큼 했고 요구할 만큼 했으니까 넌 나오는 게 깔끔하다. 더 이상 기대를 갖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는 끊임없는 잽이 오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는 나왔고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취재를 해보면 이미 친윤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 그러니까 절장했거든요. 절장했고 그다음에 비윤 뭐 친한게 할 거 없이 의원들의 대다수에 공감되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군다나 선관위 국조하고 있죠. 특검한다 그러죠. 이런 게 그 이른바 여야의 어떤 대결 구도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겠지만 지금 심지어는 당내에 10월설이 있고 네. 내년 2월설이 있고 8월설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335 모이면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가 거명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예?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지금 예를 들면 7, 8월은 좀 넘어갈 것 같고 뭐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한바탕 좀 소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실행 단계까지 갈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재준 양양자에다가 그렇죠, 지금 두 명. 신동욱, 김재원 네. 최고위원이 4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순차 사퇴를 하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다 보궐선거 해버릴 거야. 보궐선거. 네, 최고위원 보궐선거 한다니까. 그래서 다 채워버려요. 자녀 임기만 있는. 그래서 지도부를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동시 사퇴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럼 우재준이 사퇴하면 안 되겠네. 그럼 당연히 청년 최고위원 보궐선거 하죠. 양행자 사퇴하면 김근식 나가면 되겠네. 아, 뭐 하러 가? 그러고 보니까 그럼 우재준 최고는 계속 싸우세요. 바로 접는데. 왜냐면 그런 그게 있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조강한 조가스 그분이나 네. 우리 저 누구야 김민수 최고가 사퇴하라고 그러면 보궐선거 하면 된다는 이야기 한 그렇죠. 것들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건은 그거예요.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 스스로 뽑혔기 때문에 지도부가 붕괴된 다음에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친한계, 비윤계, 친윤, 중진, 중립지대 의원들이 합의를 하면 그 합의안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네. 그러니까 각자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장동혁 물러나는 건 기정사실인데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꾸릴래 비대위를 이것에 대한 합의가 일정 정도 있으면 그 4명 동시 사퇴가 가능하죠. 그러면 신동욱 최고나 김재원 최고를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이 다음 이렇게 무너뜨리고 비대위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이렇게 갈 수 있다.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로드맵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년 전당대회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으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 벌고 지금 좀비 아니, 상태로 일단 가는 거지. 공감대는 거의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있는 거고. 비대위 구성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그게 이제 뭐 비대위 구성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두 사람이 사퇴를 했을 때 그 사퇴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고 그 카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담보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의 주인이 없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를 건네요. 설득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는데 2년 뒤에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찌 보면 두 사람을 설득하는 게 정치적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두 사람을 설득하려면 로드맵에 대한 그림이 적어도 가장 큰 주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 영남 중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합의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죠. 근데 그 지금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새 신안을 내고 힘에 붙인다면은 그때 결자 해제하라. 이거는 일단은 그 양반 주주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새 신안 기회를 준다는 건가요? 어차피 말을 안 듣는다. 어차피 그러고는? 말하는데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안철수 네. 예를 들면 안철수, 나경원, 네. 뭐 또 무슨 뭐 권영세, 뭐 김기현, 뭐 윤상현 네. 뭐 이런 분들은 차기 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그렇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예를 들면 10월에 비대위가 뭐 구성이 되거나 10월설이 실현된다면 비대위가 돼서 한 6개월 뒤면 내년 전당대회. 3, 4월 예를 들면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던 보궐선거 이후에 뭐 전당대회를 해갖고 뭐 2년 임기에 공천권을 갖는 뭐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10월설이 아니고 2월설이 되잖아요. 그럼 장동혁의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미리 이제 정청래처럼 나 사퇴하겠다. 전당대회 하자. 조기 전당대회 하자. 대신 나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상황이 되면 엄청 불안해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짠물 당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하고 대결해갖고 이길 만한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잽이 왔다 갔다 많이 오래 하면 당내에서 이제 지쳐요.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 또 당원들 보기에 야 제1야당 이거 안 되겠다. 좀 어떻게 정리해봐라. 하면 지금 사실은 그 원내대표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수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 모으는 작업들이 사실은 10월서를 조금 더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의원들끼리 의총할 때마다 그다음에 최고위원 회의 할 때마다 저렇게 막 공개적으로 하면 당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정식 원내가 방송에서나 조금씩 인터뷰할 때 흘리는 게 2월까지 가겠어요?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머릿속에도 이게 연말 전에 그게 10월이든 정기국회 끝나거든 어떻게든 2월 전에는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비대위를 거친 전당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깔끔하거든. 비대위의 가도기를 지나서 그다음 2년짜리 전당대회를 치러서 총선을 지휘하는 지도부를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의 그 일정과 로드맵이 영남 중진들과 영남의 주류 세력의 의견을 모은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모은 그 구상 안에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하고 비대위원을 누구로 하고 그리고 당대표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다 그려놔야 안심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지. 그러니까 그 아니, 부분에 대한 근데 전제가 아직 안 되는 안 거지. 된 거지. 예. 그것도 그건데 이제 비대위가 해야 될 임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비대위가 된다면 한동훈 복당. 그건 나중 문제고. 한동훈 복당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당대회 룰을 좀 그렇죠. 그 정리를 해야 돼. 지금 100% 당원으로 돼 있는데 100% 아닐 걸? 100%예요. 내가 작년 8월에 출마했었잖아. 근데 여론조사 했어. 최고위원. 아니 100% 당원이에요. 아니야. 여론조사 했어요. 옮겼나? 네. 그러니까 지금 7대 4 아니면 8대인데 김기현 때 100%였어요. 김기현 때. 그때 윤통이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100%.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좀그 짠물 조정을 해야지. 예. 예. 그거 해야 5대 되고 5든 뭐 7대 3이든. 그다음에 보수 재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력 연합이나 통합이나 뭐 그런 거에 이제 뭐 한동훈도 들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당대 2년짜리 새로 뽑을 그 전당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룰 세트를 새로 해야지 다.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다시 그 보수 정당을 어떻게 그 개혁하고 혁신하고 재건할 거냐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좀 중량감 있는 비대위원장이 와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또 영남 우리 주류 쪽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을 잘 들으면서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도 약간 또 변화 이미지는 줘야 되니까 마땅한 사람 구하기 쉽지 그치, 않죠. 구하기 쉽지 않지. 네. 근데 뭐 일단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 있어요? 한번 해봐요. 어? 누구? 내가 거론해갖고 괜히 안 될까봐. 그 김근식이라고 해봐 안 되게. 그럼 방송 끝나고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아서 그런지 이제 뭔가 장동혁 대표가 뭔가 강공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사퇴 안 한다고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적과 싸워야 할 때 이제 뒤에 숨어 지내다가 당내에서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가장 목소리를 높인다면서 이제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청년 정치인들 실명 언급하고 이게 뭐 원론적인 이야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징계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정치를 부활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바람직한가? 아니 그러니까 네. 징계 정치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많이 쓰던 방식이잖아요. 네네. 한동훈 쫓아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배현진, 김정일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우리 올해 당협위원장도 뭐 그 당권파에서 계속 징계 요청해가지고 많이 올려가 있어요. 뭐 네. 수십 명이 사실 징계 요청이 되어 있어. 네. 그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걸 다시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는 이걸 뒤로 미루겠다 해놓은 상태거든. 네. 그러니까 다시 꺼내들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 6일날 절차상. 한대. 그러니까 윤리위를 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일날. 새로 6일 날, 꺼내들 그렇죠. 카드는 맞는데 이게 과연 약발이 있냐에 대해서는 다들 아이고 해봐라 할만 할 때면 해봐라 이런 거가라 크게 저는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근데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영이 안 쓰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영이 근데 안 지금- 쓰는데 그러니까 징계라도 겁을 줘야 조금 너희들을 좀 군기를 잡겠다 생각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말이 안 먹히죠, 근데. 그럼 그 군기 잡고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 지르는 게 자기가 할 게 없으면 그거 하는 거예요. 되게 할 게 없으면. 아니, 그 이게 좀 좀 그런 면에서 불쌍해 보이긴 해요. 거론되는 의원들이 김재석, 김용태, 우재준 다 초선의 젊은 사람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대안과 미래 얘기하면서 간사가 이성근 의원인데 이성근 의원 그렇죠. 이름 얘기는 안 해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지도부에 대해서 성토하고 사퇴하라고 한 조경태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재선급 이상의 건드리지 않고. 중량감이 있는 의원들은 거명을 않고 장동혁 대표가 재선 정도니까. 초선 의원들 이런 의원들 그러네. 사실 협박하고 겁주는 거 청년들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짜치는 거지 사실. 얘기 안 되는 거야. 그 짜치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 신비를 괴롭히고 말을 안 된다 그러면 자기랑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말 못하고 지보다 어린 애들 약한 애들 있잖아. 너 똑바로 해 인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좀 없어 보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의 칼끝이 늘 향하는 곳은 불의가 아니라 덜 충성했다는 사람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다음 달 6일에 이제 징계가 열리는데 그 전에도 보면은 이제 선거 전에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제 징계했다가 법원에서 브레이크 걸렸는데 이거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실제로 그 조직부총장하고 당직자 주고받는 게 그 찍혔죠. 사진 사진 찍혔잖아요. 강명구? 맞아요. 거기에 또 이름이 몇 명 거론되는 걸 보면 네. 실제로 좀 움직임이 있긴 있나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직자가 조직부총장한테 그런 걸 보냈다는 것은 논의는 한다는 이야기거든. 조직부총장이 그런 걸 자료를 만드는 자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뭐 하긴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신경 안 써. 어차피 좀비 지도부이기 때문에 좀비 지도부에서 하는 게 다 좀비스러운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서울시장 선거 최고 때 공신이죠. 그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칸쿤 의혹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싸운 의원인데 그 김재섭을 거론했다는 것. 또 김재섭 의원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차기 전당대회 때 본인이 뭐 생각도 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미리 그래서 당대표 출마설 있었지. 그래서 미리 김재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윤리를 꺼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젊은 청년 정치인 3명 거론하면서 뒤에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기만 하면 지도부만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아까 말한 김재섭은 제일 열심히 서울시장 선거 공동 선대위원장 하면서 그렇죠. 네. 청년 정치인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우재준 최고 뭐 최고위에서 장도혁 사퇴를 주장했지만 자기 대구의 선거에 승리를 했을 때 열심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요즘에 조금 언론에 좀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대선 때 비대위원장.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그렇죠. 시기마다 우리 당의 그래도 중요한 젊은 자산 국회의원으로서 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의 좀비 지도부 장도혁 대표가 거명하면서 자르겠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냥 제가 그래서 딴 데서 얘기했지만 단발마적인 네. 그냥 고함 지르는 거야. 꽥하고 고함 지금 지르는 거야. 형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생각나긴 나네요. 이런 유명한 홍명보는 인재들을 누구 징계하고 이러지는 않죠. 뭐 그렇게 하지만 더하지. 아니 그러니까 교체하고 선발로 안 내세우고 배치 안 그렇지 치는 거 않죠. 징계네. 네, 그렇죠. 그 아까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아까 형들이랑 얘기 나눴던 것처럼 작년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은 찾아보니까 당원 투표 80에 그래. 국민 여론조사 20이 맞고요. 여론조사 했어요. 그리고 아까 강명구 의원 얘기 나왔는데 오늘 이제 뭐 입장문처럼 내가지고 이게 당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